김흥수 증인님 나와주시고요. 그 방심위 사무총장님, 방심위에 이런저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특위가 구성됩니다. 그럼 김흥수 증인은 방심위에서 어떤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저 말씀이십니까? 네. 방송언어자문 특위위원입니다. 현재 그 특위의 구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떤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까? 임의기구입니까? 어떤 근거에 따라서 저런 조직이 설치해야 돼 있죠? 5개 자문 특위가 설립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규칙에 의한 것이죠. 구체적인 규칙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 2020-3호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언어특위 자문위원을 하시는 것이 임의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특위 설립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런 규칙까지는 알 수 없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특위위원을 공모한다는 그 요강을 보고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자문위원회 회의 참여비를 받습니까? 소정의 수당과 회의 참석비 약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증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 특위 자문위원으로서 방송언어 쪽 네네. 네. 방송통신심의의 어떤 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이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방송언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쌓은 경험을 사회 환원한다는 방송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희림 방심위원장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KBS 입사 동기입니다. 지금도 친분 관계가 두터우신가요? 그 친소 관계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 류일임 씨를 만난 게 입사 연수 때 이후 한 30년 만에 예를 들어서 그때 만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정부로부터 용산으로부터 대통령님의 또 심기와 연관된 이런저런 방송 보도에 대해서 신속 심의 절차를 만들고 또 자기 동생 심지어 아들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민원 사주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흥수 자문위원은 방심위의 특별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설립된 특위의 자문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할 방송심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본인도 본인과 동생과 자녀, 아들을 동원했죠?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 자녀 누군가 있나요? 우리 딸들이 딸이죠, 셋이 딸.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방송심의를 방송사에 계속 봤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 행위가 특정한 사람의 집안과 가족을 동원해서 사적 이해관계자들로 의하여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방송언어 특위위원으로 왜 그런 민원 쪽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민원을 제기한 것은 방송언어 특위위원이 되기 전의 사항입니다. 그때 저는 그런 게 특위위원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그런 특위위원이 되셨나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설립된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그런 위원이 되신다면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하를 하거나 번복하거나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세민연 관련해서도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 직무대리가 그러한 행위를 도대체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번 저 증인 신문이 끝나면은 여러 어떤 법적 보호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 비서관 직무대리가 주장한 거 그 사주를 내가 시켰어라고 하는 행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답변 그분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분과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사주가 있었던 무렵에 만나지 않았다 그랬죠? 제가 그게 지금 정확히 한 2년도 넘은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김모 씨로부터 네네. 어떤 부탁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시 혹은 부탁은 들은 바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당시에 그 김모 씨가 역할이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소통하는 직무를 맡고 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단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단체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하여 세민연이라는 조직 이름을 우파의 플랫폼이라고 명시했고 그 행사의 창립대에 나와서 축사를 하면서 시민사회 수석실과 잘 소통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고 우리 김응수 증인은 창립선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그 창립 선언문에 활동 취지를 대한민국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좌파, 친북, 전 정권의 그런 행태들을 심판하고 우파의 자유주의 실천을 선언했어요. 정말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뭡니까? 언론 자유예요, 언론 자유. 근데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할 방심위의 자문위원인 자가 그 직전에 개인의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고발 행위를 했다. 실제 고발 행위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통령실의 그런 절차를 저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지금 1분 더 드리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김모 씨의 역할 자체가 시민단체가 늘 만나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적어도 우파 시민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절차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우파 자유를 위해서 공동으로 같이 투쟁해온 같은 동료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런 발언을 하고 녹취록이 나왔을 때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거나 안 했습니까? 저는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동지적 관계는 이제 아닌가요? 동지적 관계란 표현을 그 윤석열 정부를 같이 만들었고 그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지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그렇게 돌아서서 비난하고 자신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정당한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한 사람으로서 그 도리가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금 당장 이 방심위에 여기에 증인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김모 씨의 그 상황은 최근에 며칠 전이라는 상황인데 제가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아까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을 향해서 정당하고 소속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인다.
저희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 단체 설립 목적이 대한민국만큼 갈등이 많은 나라가 없다.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것 좀 제발 치유해서 미래를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목표는 국민을 함께 통합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재간을 물리고 방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권력과 심의 기구를 활용을 해서 지금 방송사의 후배들, 기자들, 아나운서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정부 자유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자유가 권력 남용의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민단체를 만들 때 공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개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성찰해야죠. 아니 김웅수 증인 네. 대한민국 갈등 해소와 방심이 가족 동원해서 민원 넣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듣다 이런 궤변은 처음 봅니다. 들어가세요.